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피의자 의견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로부터 고소사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야말로 냉정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피의자로 출석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피의자 의견서 작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법무사가 피의자 의견서 작성 및 피의자가 경찰 출석 요구 시부터 경찰 조사 단계까지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 출석 전 첫 번째 행동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고소장 사본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 또 적용 죄명, 증거 방향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파악해야만 고소인이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할 수 있고 어떤 법리로 혐의를 다툴 것인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조사 중 반박 증거를 미리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도 보지 못한 채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의자 의견서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고소 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 반박 사실관계, 법리적 주장, 증거 목록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과 함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의견서는 이 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구술 조사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법무사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피의자는 수사관의 의도된 질문 방향에 끌려가다 보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견서는 피의자 스스로가 주도권을 쥐고 주장을 구조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피의자 의견서 작성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건 개요 및 당사자 관계를 정리하는데요.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분쟁의 배경을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수사관이 사건 전체 맥락을 빠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고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 반박인데요. 고소장의 주장을 항목별로 분해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하나씩 반박합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 장소, 경위를 들어 반박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적용 법리에 대한 의견인데요. 혐의 죄명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컨대 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고의의 부재를,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익 목적의 진실한 사실 적시임을 논증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증거 목록 첨부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약서 영수증,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유리한 증거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결론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서 제출 시 효과인데요. 수사관의 선입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장만 보고 사건을 파악하기 때문에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조기에 전달하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조서 작성의 방향 통제인데요. 의견서에 기술된 내용은 경찰 조사 시 진술의 기준점이 됩니다. 수사관도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질문하게 되므로 피의자가 진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가능성이 제고됩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혐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의견서가 불송치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는 수사 기록에 남아서 재판에서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경찰 출석 조사 시의 대응 전략입니다. 의견서 제출 이후 실제 경찰이 출석하여 조사에 임할 때는 다음 원칙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견서 내용 기준으로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조사 중 의견서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 신뢰성이 훼손됩니다. 의견서에 기재한 내용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서 열람, 수정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끝난 후 조서를 꼼꼼히 읽고 자신의 진술과
바르게 기재된 부분은 즉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서명 날인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리한 진술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리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검찰 출신 법무사의 의견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며 피의자에게도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정보 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피의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단계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